이틀 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가까스로 유보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산업의 대동맥인 물류를 볼모로 잡고 툭하면 집단으로 실력 행사에 나서려 한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이들은 왜 한사코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화물업계의 복잡한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복합 화물터미널입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전국의 화물이 모였다 목적지로 배송되는 물류의 중심지인 이곳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19년째 택배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민경만 씨는 오늘도 거들어주는 조수 한 명 없이 혼자서 8톤 트럭의 긴 적재함에 짐을 가득 싣습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저도 조수 태우고 같이 내가 기사 생활 해봤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조수가 일절 우리가 여기 조수 일을 다 하며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그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 씨는 오늘 밤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다음 날 저녁까지 꼬박 하루 동안 10여 개 시도를 돌며 짐을 싣고 내려야 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에 마음의 짐도 천근 만근이라고 합니다. 기름값, 도로비 다 올라가고 유독 물값이 물건 운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름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운임은 그대로고 사실 그렇지 뭐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도 아껴보려고 불편한 국도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중간에 왜 국도로 빠지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로비 때문에 그렇지 뭐예요. 5천원 받는데 밥 한 그릇 먹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담배 2갑 이상 피우는데 담배값이 되거든요. 실제는 그래요. 논산을 거쳐 새벽 4시에 도착한 익산. 어둠 속을 더듬어 짐을 찾아 내려놓고 민 씨는 2-3시간 차에서 선잠을 청합니다. 오히려 집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 완전 호텔 받는 거더 좋습니다. 이제 뭐 다음 내일 또 이동해야 되니까 좀 자야 되겠습니다. 화물 기사들은 이렇듯 대부분 차를 안방 삼아 잠을 자고 밤을 낮삼아 도로를 달립니다. 민 씨와 비슷한 일을 하는 한 화물 기사의 한 달 운송료 명세서입니다. 밤낮으로 차를 몰아받은 운송료는 514만 원. 그러나 기름값 163만 원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행 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은 170만 원 선. 여기에 매달 15에서 20만 원씩 나가는 취업 소개비에 차량 할부금까지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이렇게 낮은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이 전부입니다.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도리어 계약업체에 돈을 내고 쉬어야 하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체 화물차의 95%에 달하는 지입제 계약 차량 기사들은 더욱 형편이 열악합니다. 지입이란 화물기사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자와 운송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이때 차량의 명의는 운송 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화물 운송법상 운송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하지만 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운송 사업자 입장에선 직접 차량을 구입해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이 같은 편법 지입 계약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임금 등 노무 관련 비용과 차량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차주, 즉 기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물기사는 실질적인 차주이면서도 차량의 법적 소유권이 운송업체에 있기 때문에 열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인 화물 운송 계약은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 성사돼야 합니다. 화물 운송 용역의 원청에 해당하는 화주가 있고 화주로부터 운송 용역을 위탁받은 운송 사업자, 그리고 운송 사업자와 지입 계약을 맺고 실무를 담당할 화물 차주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화주와 운송 사업자 사이에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용역을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2, 제3의 주선업자가 끼어들거나 운송업체들끼리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다단계 물류 계약은 모두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처럼 단계마다 수수료를 떼다 보니 마지막 차주에게 떨어지는 운송비가 처음에 발주한 가격에 비해 형편없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 즉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실력 행사를 할 때마다 요구하는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등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물의 양보다 화물차가 많은 공급 과잉은 10년 전 정부의 법 개정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97년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이 화물운송 시장의 이제 규제를 다 이렇게 완화해서 주로 이제 시장 원리에다 맡기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졌고 일자리는 없는데 구직자만 늘어난 꼴이 되다 보니 영업용 화물차에게 주어지는 노란색 번호판에도 웃돈이 붙고 알선 수수료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부 당국도 현실은 인정하지만 묘안은 없습니다. 차량은 많고 물량은 적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수입이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회복을 하려다 보면 너무나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화물 운송업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빚을 내 차를 사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통신을 하다가 저희 이제 직원이 이제 사고 나는 바람에 그만두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할 줄 아는 거는 운전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운전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하지만 열악한 현실을 깨닫고 발을 빼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내 차가 아니니까 팔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활불한 돈, 차량은 활불한 게 있습니다. 그 돈은 매달 나에게 돌아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화주의 횡포와 운송회사의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협상을 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화물차주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우유의 원유와 제품 수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 250여 명은 지난달부터 한 달이 넘게 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작년에 약속한 처우 개선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기사들이 올해 초 가입한 화물연대가 법상 대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노동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사회적인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그분들은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자영업자 등록을 한 개인 영업주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공장 앞에서 운송 거부 투쟁을 벌이던 51살 고철원 씨가 자신의 우유 수송차에 불을 지르다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지입 계약을 넘어 더욱 불합리한 근무 조건에 반발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CJ의 제품 수송을 맡고 있는 물류업체인 CJ GLS 소속 화물기사 80여 명은 지난 8월부터 100일 넘게 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입 차주들의 수고를 덜고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업무 보조원을 고용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일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업무 보조원의 임금 명목으로 지입 차주들에게 준 돈은 고작 40만 원. 제가 조수를 태우기 위해서 4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조수 태울 수도 없고 조수 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데리고 나갔는데, 와이프를 데리고 나간다면은 일단 가정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애가 둘이나 있는데. 회사 측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보조원을 기사들 보러 구하지 말고 회사가 구해가지고 인력 풀제를 쓰자. 필요한 거래선에 우리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사 들어오면은 저 업무를 도와줘라. 이쪽으로 좀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지입 화물차 기사나 희망자를 상대로 사기 광고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 한 달에 20일만 일을 하면 1회 운송료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차량 할부금까지 뺀 순수입이 월 53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수원에서 부산까지 기사들이 받는 운송료는 보통 회당 40만 원대를 넘지 않았고 광고한 수준의 고소득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주입차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대한민국 실정에 운송비가 얼마만큼 받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본다면 현행보다 많이 준다는 것은 거의 믿으면 안 됩니다. 기업의 원가 절감 항목 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게 바로 물류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에선 원가 절감의 고통을 화물기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만 되면 화물차 기사들의 전국적인 운송 거부가 벌어지고 그때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집단 행동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만으로 당국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멈춰서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